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1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11차입니다. 오늘 105페이지예요. 네, 기브 앤 테이크. 105페이지고요. 중간에 오른쪽에 테이커와 매처의 눈에는 여기서부터 읽을 차례예요. 네, 볼게요. 테이크와 매처의 눈에는 이처럼 조건 없는 나눔이 위험해 보일 것이다. 테이크와 매처 눈에는 위험해 보일 거야. 저러다 다 뺏기면 어떡하지?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품이 자신에게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애덤 리프킨 같은 기업은 과연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스탠퍼드 대학의 플랭크 풀린 교수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어의 대형 통신회사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해준다. 스탠포드 대학의 플랭크 풀린 교수가 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어의 대형 통신회사 기술자들을 또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내서 나오는 글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 통계가 나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먼저 기술자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이 서로 얼마나 도움을 주고받는지 그 정도를 평가했다. 이를 통해 폴리는 누가 기버고 테이커인지 또 매처인지 알아보았다. 그런 다음 각자 다른 기술자 10명을 제시하고 그들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물어서 지위를 평가했다. 테이커는 가장 지위가 낮았다.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고 되돌려 주는 일이 드물어 스스로 다리를 불태웠기 때문이다. 동료들은 테이커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고 무시함으로써 응징했다. 기버는 지위가 테이커와 매처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교량이 깊을수록 동료들로부터 큰 존경과 명망을 얻었다. 기버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베품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증명하고 선한 의도를 보여주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증명하고 선한 의도도, 그죠? 선한 의도를 보여주었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높은 찬사를 받았지만 기버에게도 문제는 있었다. 그들은 존경의 대가로 생산성을 지불한 것이다. 풀리는 3개월 동안 기술자들이 해낸 일의 양과질을 평가했다. 그 결과 기버가 테이커보다 더 생산적이었음이 드러났다. 기버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일을 끝냈다. 하지만 기버보다는 매처가 더 생산적이었다. 기버는 다른 동료를 돕느라 자기 작업, 보고서, 작성, 설계 등에 쓸 시간을 빼앗겼으나 매처는 동료를 도와준 만큼 도움을 받아 자기 궤도를 유지했다. 언뜻 이것은 이타적인 행동 양식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남을 돕느라 자신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런데 애덤 리프키는 이타적으로 행동하면서도 큰 성공을 거둔 회사를 몇 개나 공동으로 설립하는 등 높은 생산성을 유지했다. 그는 어떻게 기버의 삶과 생산성을 맞바꾸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더 많이 주는 데 있었다. 더 많이 주는 것. 그래서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도 기본은 항상 생산성을 대가로 지불한 것이 아니었다. 풀리는 더 많이 주는지, 주는 만큼 받는지, 더 많이 받는지에 대한 동료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엔지니어를 기버, 매처, 테이커로 나누었다. 이는 받는 만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지만 않으면 남들을 자주 돕지 않아도 기보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얼마나 자주 돕고 도움을 받을지를 토대로 엔지니어를 평가할 때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본은 어쩌다 한 번씩 남을 돕는 사람들일 뿐이다. 전체 엔지니어 중에서 생산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은 남을 자주 돕고 그보다 적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기보로 지위는 지위는 물론 생산성이 가장 높았고 동료들의 깊은 존경을 받았다. 이것이 5분의 친절을 실천한 애덤 리프킨에게 일어난 일이다. 소셜미디어 시대 이전에는 리프킨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세상이 긴밀하게 연결된 덕분에 그가 기버라는 평판은 소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루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기버는 평판보다도 더 빠르게 에너지가 후다다다다다 그죠? 더 빠르게 이제 확장해 나간다는 거죠. 볼게요. 그가 새 회사를 차리려고 하자 곧바로 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명성이 정말 대단하지요.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는 모두가 압니다. 지금은 쉽게 조달하려는 건 리프킨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얻은 대가지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자금이 쉽게 조달되는 거는 그만큼 기버로서의 활동을 해놨는 것 때문에 뭐 회사를 차리는데 자금이 금방 그냥 채워진다는 거죠. 그만큼 신뢰관계가 있고 그만큼 기버로서의 이제 돌아오는 게 바라는 것보다 돌아오는 게 있더라라는 거죠. 리프키는 기버가 어떻게 엄청난 인맥을 형성하고 그것을 이용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키스 페라지는 성공의 열쇠를 단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성공의 열쇠 단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뭘 것 같아요? 책 없으신 분들. 뭘 것 같아요? 성공의 열쇠. 관용이래요, 관용. 관용이라며 당신이 관용이라는 규칙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하면 당신도 똑같은 보상을 얻을 것이다. 관용이다. 시기 질투가 아니라 관용이다. 비난이 아니라 관용이다. 비판을 하면 그게 나한테 돌아오죠. 시기 질투를 하면 그게 나한테 돌아와요. 그쵸? 그래서 관용, 관용, 네, 규칙에 따라서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 그쵸? 돌아온다. 뿌린 것은 그대로, 왜?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관용 안에서 있으면 관용이 뭐든 어떻게 하든 내가 관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비난을 하고 비평을 하면 또 비난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이게 이제 틀리다는 거죠. 그냥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조직 BNI, 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터내셔널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이반 마이너스가 주는 자가 얻는다. 주는 자가 얻는다. 는 짧은 한마디를 좌우명으로 삼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뭐라고요? 주는 자는 얻는다. 오랜 세월 철자 바꾸기에 심취한 끝에 애덤 리프키는 마침내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냈다. 완벽한 문장. 나는 카르마. 인과응보. 역주하면 인과응보야. 나는 카르마를 깨달았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비난의 씨앗을 뿌렸으면 비난이 들어올 거고, 근데 나는 욕 안 했어. 근데 기억이 안 나. 그쵸. 그리고 인정하기 싫어요. 저도. 내가 남편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따뜻한 밥을 잘 지어서 얼마나 잘했는데, 그것만 기억을 하거든요. 잘 몰라죠. 근데, 어, 잠시만요. 인증하라고 하네. 음, 한 번씩, 어이구.
잠시만요. 퍼즐을 맞춰야 이게 라이브 방송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있어요. 네, 퍼즐을 맞췄어요. 손이 떨리면 잘 안 맞춰져요. 효부님 안녕. 나는 카르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무엇을 뿌렸는지 그게 이 부분이 저도 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원리라는 거죠. 인정 안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왜 그렇지? 아닌데, 아닌데.' 했는데 인정을 하게 되고 하게 되더라고요. 인정을 하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되다 보면서 또 맞죠. 그 원리가 어디 가질 않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 주는 자가 그래서 얻는 데 무엇을 얻을 것이냐. 내가 무엇을 주었는지에 따라서 그게 들어온다. 주는 대로 얻는다. 맞죠? 예. 무엇을 주느냐죠. 예. 무엇을 주었느냐 엄청 중요한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 장이에요. 3 장. 네. 공유하는 성공. 승리를 독차 여기 그냥 바닥에 두시죠. 머리가 공유하는 성공. 승리를 독차지하지 않는 행위의 놀라운 가치. 네, 볼게요. 사소한 예외를 하나 제외하면 우주 만물이 자기 이외의 다른 무언가에 의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소한 예외를 하나 제외하면 우주 만물이 자기 이외에 다른 무언가에 의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존 앤드류 홉스 님이 말씀하셨어. 응? 그래서 천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천재를 만드는 사람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네. 111페이지 볼게요. 천재를 만드는 사람들. 조지 메이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아마 그가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나 당신과 가까운 누군가는 전 세계의 모든 세대를 사로잡는 그의 아이디어와 열렬한 팬일 가능성이 크다. 조지 메이어. 나 또한 그의 업적을 9살 때부터 존경해 왔지만 그것이 메이어의 작품이라는 건 최근에야 알았다. 메이어는 키가 크고 삐쩍 마른 50대 중반의 사나이로 치렁치렁한 머리에 염소 수염을 길렀다. 길거리에서 그와 우연히 마주쳐도 얼굴을 알아보지는 못하겠지만 그가 록밴드 그레이트 풀 데드의 팬이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 터다. 그렇다. 메이어는 기타리스트 제리 가르시아 가 죽기 전 5년 동안 그레이트 풀 데드의 콘서트를 최소한 70번 이상 보러 갔다. 와, 대단한 매니아인데요. 그죠? 메이어는 하버드 대학 시절 신입생에게 냉장고를 팔기도 하고 돈까지 받은 다음 물건을 가져다 주지 않아 정작 정학 직전까지 갔었다. 장난감을 가서 누르네요. 네. 또 전자기타로 기숙사 방문을, 기숙사 창문을 깨버려, 창문을 깨버려 정학을 당할 뻔했는데, 대학 시절 그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하버드 대학의 유머 잡지, 하버드 램푼의 회장으로 선출된 일이다. 하지만 그 영광도 곧바로 일어난 쿠데타, 국민 문짝이 있거든요. 국민 문짝이 있는데, 그 당근을 해서 전에 갖다 놨는데 국민 문짝이 있어요. 그거 막 누르면 소리가 나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딱 좋아 9개월인데 그 문짝만 있어요. 문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누르고 좋아하는데 엄마가 시끄러우니까 절로 가져갔더니 그거 가져갔다고 들고 갔다고 신념 생기겠어요. 엄마가 내가 갖고 노는 거 뺏어갔어 이러면서 사소한 오해가 사소한 사소한 오해를 뺏어간 게 아니라 이 주변 상황을 지금 할머니가 책을 읽고 있고 책나방을 하고 있을 때 조용해야 되는데 자기 거 뺏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은 기억을 안 하죠. 그냥 뺏어갔다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념이 생기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냥 뺏겼다는 거. 어제는 손녀가 왔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둘째를 이제 이유식을 먹이고 있는데 "아빠 이거 좀 먹여 줘."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를 할비를 부르는 거야. 근데 손녀가 있는데 둘이만 붙어 있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둘이 붙어 있는데 빨리 해체해라, 해체." 이러면서 있잖아 둘이 둘째한테 둘이 몰려 있지 말라고. 해체하라고 제가 했잖아요. 막 그랬더니 하여튼 우스웠어요. 재밌었습니다. 음. 예 그런 상황들을 보고 상처받게 안 하려고 이렇게 조심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들어갔습니다. 조용해졌네요. 예. 하버드 그러니까 그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하버드 대학의 유머졌지 하버드 램프의 회장으로 선출된 일인데 하지만 그 영광도 곧바로 일어난 쿠데타 시도 때문에 금세 빛을 잃었다. 저널리스트 데이비스 오원에 따르면 메이어의 동료들은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며 결렬하게 반발해 메이어를 축출하려 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은 누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믿고 타인들이 그냥 그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예. 그래서 음 볼게요. 1978년 대학을 졸업한 메이어는 고향으로 돌아가 쉽게 돈을 벌 방법을 궁리했다. 대학 시절 보스턴 그레이 하운드 트랙에게에서 열리는 경주견 도박에 빠져 지낸 메이어는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과학적인 전략을 분석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2주 만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30여 년 후 메이어는 비즈니스 업계에서 성공적으로 입지를 다졌다. 그는 총 5억 2,7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영화의 주요 인물로 에이미상을 7번이나 받았고 그가 창안한 단어들이 영어 사전에 등재되기도 했다. 그중에는 내가 대학에 다닐 때 룸메이트가 4년 내내 입에 달고 다닌 단어도 있다. 하지만 그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세상을 바꾼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그가 맡았던 역할이다.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타임이 20세기 최고의 TV 시리즈라고 칭한 그 프로그램의 성공을 메이어의 공로로 돌린다. 1981년 메이어는 두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MBC MBC 방송국 프로그램인 데이비 레터맨 쇼의 원고 샘플을 보냈다. 그 당시 원고를 받았던 레터맨이 오원에게 말했다. 메이어의 원고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아름답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을 아직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메이어의 두 친구는 레터맨에게 레이어를 미국에서 가장 웃긴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말이 아니다. 그들은 코미디 부문 에미상 수상자로 사인필드, 미국의 NBC의 시트콤, 케빈은 12살, 그다음에 몽크 등을 집필했기 때문이다. 결국 메이어는 레터맨의 대본을 비롯해 다른 여러 프로그램에 관여했지만 1987년 레터맨 영화 대본을 쓰기 위해 방송 일을 그만두었다. 그러다가 1989년 그는 심슨 가족 프로그램에 합류했고 심 어 16 그러니까 16 시즌 동안 작가이자 제작자로 일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만화 영화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 놓은 심슨 가족은 황금 시간대 에이미상을 27번이나 받았고 그중 6번은 메이어에게 돌아갔다. 물론 메이어가 심슨 가족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심슨 가족은 본래 만화가 맷 그레이닝의 작품으로 제임스 블룩스 영화 감독인데 샘 사이먼
발전시켰다. 하지만 심슨 가족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조력자는 메이어라는 데 널리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그러니까 혼자 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조합해서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메이어라는 데 널리 공감을 조력자라는 거. 그쵸? 그게 이제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원은 메이어가 프로그램 전체의 윤곽을 잡았고, 오원이 프로그램의 전체를 윤곽을 잡았고, 지금 심슨 가족에게 볼 수 있는 코미디 감성은 대부분 그의 것이라고 말했다. 희극 작가 마이크 섹스에 따르면 메이어는 작가들 사이에서 최고의 장면과 농담을 받아 만들어내는 무대 뒤의 천재 중 천재로 통한다. 심슨 가족 최초의 작가 중 한 명의 수많은 초기 에피소드를 쓰고 훗날 더 오피스의 프로듀서가 된 존 비티는 메이어를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써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장면마다 그의 지문이 찍혀 있지요. 그는 자신이 직접 창안하지 않았음에도 프로그램에 누구보다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메이어는 많은 사람이 서로 협조해야 하는 작업에서 어떻게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팀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는 상호관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팀에서도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상호관계를 대하는 행동 양식이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준다. 오라클의 중역이던 리즈 와이즈먼은 자신의 저서 멀티플라이어에서 천재와 천재를 만드는 사람을 구별한다. 천재는 이기적인 성향을 보이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두뇌와 에너지 능력을 빨아들인다. 반면 천재를 만드는 사람은 대체로 기버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두뇌와 능력을 강화해 사람들 머리에서 백열전구가 반짝이고 아이디어가 흐르며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이 장에서는 기버와 테이커의 그 차이가 개인 및 조직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해 보려 한다. 내 거보다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완전 전체에서 팀에서 조직이 성공이 되고 거기에 또 나는 나대로 네, 기부로서의 어떤 성공한 모습으로 또 배워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기버, 매처 테이커, 어떤 사람이냐. 기버가 되기 위해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더라고요. 기버로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이 내가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바라는 마음 없이 할 수 있는 거. 바라는 마음이 없으려면 내 신념에 안 건들려야 돼요. 아니, 바라는 거 없이 그냥 바라는 거야. 뭐, 같이 사업을 하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쵸? 그런데 거기에, 에이씨, 하면서, 씨, 무시를 한다고? 뭐 한다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 버리면 도와주다가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신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최유아님, 민서님, 우리 이봉숙님, 허래원님, 네, 다 들어오셨네요. 그쵸? 네. 이제 이동 중이실 거예요. 그쵸? 네. 어,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문경에, 그래도 우리 정신결님, 그래도 오늘 가야 되겠다 하면 마음 바뀌면 이동을 좀 하시면 어떨까? 예? 운동하지 말고 늦게라도 오면 어떨까? 그쵸? 선생님 기다리실 겁니다. 아마 엄청 반가워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음이 바뀌면 좀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6시에 뵙고요. 네, 6시에 또 뵙겠습니다. 네, 문경에서 뵙고요. 다음 주 화요일 음소거입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 나는